지금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얼마나 됐죠? 16일, 2주 조금 넘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발 뉴스가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경제가 또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가 흔들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그렇죠. 정치도 갑자기 마찬가지고. 가자지고 미국 소유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한 걱정이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안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트럼프발 이런 관세 전쟁이나 트럼프발 이 태풍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리더십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각자 도생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됐던 뭐 어느 대기업이 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에다가 공장 엄청 짓고 있는 중이고 네. 근데 지금 짓고 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같으면 건물의 공장의 외형은 됐는데 안에 집기를 안 넣고 있어요. 기계를. 그리고 평택 고덕지구에 예. 공장 건설도 스탑돼 있고.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 딥시크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예. 이거는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 중국의 양원펑이라는 85년생 그 CEO가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더라고요. 그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계의 AI 판을 네. 샘 올트만이 좌지우지하고 온갖 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예.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 샘 올트만보다 양원펑이 훨씬 훌륭한 사람 같아요. 보면 능력도 있고 네. 샘 올트만은 남의 돈 갖고 했잖아요. 투자 엄청 여태까지. 받아가지고. 예, 지금도 그렇죠. 계속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당. 네. 여기는 자기가 퀀트 회사 만들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한 거야 이게. 아직까지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사실은 퀀트 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번 돈으로 지금 AI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능이나 이 지금 챗 GPT의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그다지 손색이 없는 딥시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이거를 오픈 소스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오픈 AI는 폐쇄형이고 문제가 뭐냐면 애플처럼 아이폰처럼 생태계를 자기가 쫙쫙 치고 나가서 주도를 한 다음에 하면은 폐쇄형이 이익을 독점할 수가 있어서 좋죠. 근데 그거는 애플이 워낙 아이폰이라는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 나고 쭉 치고 나가면서 네. 이제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네. 아니 챗 GPT에 못지않은 딥시크를 이 시점에 아직 AI와 관련한 어떤 산업적인 생태계가 완성되기 네. 전 단계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거를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으면 네. 누가 폐쇄형으로 가냐고요. 아하. 대부분 이 AI에 관련한 개발 회사들이 다 오픈 소스를 여기서 갖다가 쓰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샘 올트만의 초기 전략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샘 올트만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도 스스로 했잖아요. 처음부터 오픈 AI도 오픈 소스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하는 후회 섞인 발언도 최근에 그런 했는데 얘기도 하고. 와 이게 중국이 그동안 제조업 내지는 물건을 싸게 만드는 건 잘한다. 전 세계 뭐 제조 공장 네. 공장 역할을 세계의 했는데. 공장이다. 예. 그래서 제조는 중국이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네. 팔 다리 같은 건 중국이 잘 만드는데 머리는 그래도 미국이지. 라는 게 한 방에 깨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그럼 팔다리 중국이
그건 뭐 이미 이미 공지의 잘하고. 사실이야. 예. 중국이 제일 잘해. 제일 싸고 음. 효율적으로 만들어. 근데 이제 머리까지 중국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병기인데 진짜. 쉽게 예. 중국의 팔을 꺾을 거라고 봤던 미국이 과연 저거 팔 꺾기가 성공하냐? 야. 이거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그 AI 전쟁이 사실상 시작이 네. 되고 경쟁이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샘 올트먼이 와가지고 손정희 회장도 일본에서 네. 날라와서 뭐 이재용 네. 회장과 만나기도 했던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또 정부 역할도 있으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계획대로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의 충격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스타로 떠올랐죠. 첫 번째는 양원펑 CEO, 뭐 여기는 파운더니까 뭐 당연한 네. 거고, 러프이라는 더 어린 양원펑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여자 개발자가 또 스타로 떠올랐는데 네. 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딥시크가 네. R&D 분야에 러프이라는 연구 개발자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 나머지 절대 연구하지 마. 네. 라고 했으면 저거 딥시크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네. 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조금 기존의 견해 내지는 본인들의 입장이 있더라도 네. 이 정도 센 충격을 목격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조금 오픈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윤석열 발언이 또 전해진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안 됐다면 계엄을 조금 늦춰볼까라고 했다. 늦춰?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아니고? 거 아니고 뭔 소리예요? 늦춰? 늦춰서. 하긴 하네요. 이 참 글쎄요. 뭐야? 그 말의 취지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어차피 계엄할 거였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건가요? 뭐야 네. 취지가? 그럼 언젠가 할 거였는데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돼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난 네. 다음에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하면은 그게 또 극우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또 모여서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퍼뜨릴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있어서도 뭐 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또 구속이 됐고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가? 극우의 준동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네. 특히 이런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최초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법원이 습격당한 건 이번이 그렇죠. 처음 같아요. 네. 근데 누군가 사죄하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법률적으로 이거를 정말 깊숙이 수사를 하고 네. 단죄하려는 노력을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간다. 네.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단 말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호한 단죄. 그러니까 법 취지가 살아 있음을 네. 여기서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제는 억지 부리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비상계엄도 대단한 억지였습니다만 네. 뭐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떻게 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특정 교회 그게 무슨 교인이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사실은 교회 규모로 보면 작은 교회인데 네. 왜 그 교회 특임 전도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냐 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이 극우랑 함께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를 내고 윤상현이 정광훈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그 국민의 힘의 이 모습.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기자간담회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윤석열 형식적인 출당으로 단절이 되겠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가겠다라는 건데 그럼 또 이제 구구랑 함께 간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그 형식이라도 취해야죠. 형식이라도 진짜 최소한. 국민들 보시기에 네. 단절하겠다. 형식적 거리두기 동의 안 한다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당 쇄신에 매진하겠다. 아니 당 쇄신을 맞아. 보여주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윤석열 출당 이런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아무 출당 말- 조치가 형식적인 네. 거리두기라서 안 한다? 그러면 참- 형식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서 심리적으로만 거리두겠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 심리적으로도 거리두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물리적, 심리적 다 밀착 관계이지 지금. 진짜 1호 당원,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서 대우도 해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 진영,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극우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보수 좀 진영에 심각하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생각을 하면 네.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임을 계속 해오다 보니 88년도 총선부터 이래도 된다는 거지. 이래도 백석은 넘겨.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예. 이런 태도가 가능하지. 예를 네. 들어서 중대 선거구로 해서 야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30석밖에 안 남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국민의힘이. TK, PK 그 의석이 좀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선 이기니까. 거기서 이겨도 이제 백석은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게 또 문제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면 표가 안 되잖아요. 총선하고 대선은 틀리죠. 음. 총선은 이렇게 해도 백석은 넘겨.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백석 넘긴 게 지금 다 현역 의원들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그렇죠. 대선은 이렇게 해갖고 못 이기잖아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 후보는 지금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대선 직전에 한 달여 정도 네, 기간 네. 동안 다른 얘기 막 하면 또 아. 표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계산을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가다가 네. 지역구 사람들도 난리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대선 후보 확정되고 파면 이후에 대선 후보 조기 대선 가게 되면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참 이걸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몇 달 사이에 국민들이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 예. 사람의 기억력은 수첩에 적어놔야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적어놔야 돼요. 참, 이 적어놓고 이 카톡 자기 나와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카톡방에 남겨놓고 해서 남겨놔야 되고 자 그래도 개혁신당 얘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개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개혁신당이야말로 그 존립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새로운 이제 보수의 이제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깃발은 들었지만은 현재 뭐 내분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집안 싸움 아니겠습니까? 집안 싸움도 싫어하지만 집안 싸움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싫어지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이래 갖고는 뭐 이 국힘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네. 뛰쳐나와서 만든 정당인데 물론 민주당 쪽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만 네. 아니 뭐 못지않은 어떤 측면에는 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작은 당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의원님? 그러게 말이에요. 의원님의 앞으로의 행보와도 네.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떤 뭐 결정하시면은 오마이TV에서 단독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결정하게 되시면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 속보와 함께 오늘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내란성 질병을 앓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예. 떠나시죠. 자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이 제가 보기엔 결심 때까지 길어야 2, 3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길어져야 다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결심하면 뭐 빠르면 2주 내지는 늦어도 3, 4주 안에는 결정까지 이루어질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리고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다들 사실은 네. 잘 버티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의 리더십 부재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요. 좀 경제 활성화 내지는 네. 어떤 자극제도 지금 처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이 리더십 부재가 상당히 위험한 건데 네. 지금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이 각자 생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 더 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